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6월 모평 대비 영어 특강. 자, 이번 시간은 어법 문제입니다. 사실 어법 문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강사들이 설명해 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시험에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동이나 불필요한 분석은 하지 마라. 이것은 바로 시간 때문인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불필요한 행동이 조금이라도 첨가되면 사실 시간이 의외로 생각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불필요한 것들은 집중력을 분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해석하지 않고도 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예를 들어 21번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시면 이번 6월 모평을 보는데 그것이 반드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지를 어떻게 판별하겠습니까? 제가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갖고 내가 이제부터 해석하지 않고 풀겠다라는 생각으로 1번부터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분석을 이렇게 하겠죠. 자, 어떻게든 이 에버리지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동사인지 명사인지부터 구분해야겠죠. 이제 분석합니다. 해석하지 않고. 자, 이것이 동사인지 명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해석해야 됩니다. 결국엔 또. 그렇죠? 당신의 컵보드의 에버리지인지 아니면 온도의 에버리지인지를 분석해야 돼요. 거기서 해석을 해봤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당시의 컵보드의 온도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지는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해 볼까요? 동사인지는 확인됐어요. 어차피 해석은 조금 해야겠죠?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평균. 해석을 해봐도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평균을 맞춘다 뜻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뒤에 목적어 없어요. 보니까. 그럼 능동일 때는 목적어 없고 있고 수동일 때는 목적어 있어요. 분석합니다. 목적어 없습니다. 그쵸? 평균 뭐 이 정도 온도 이상에서라는 말에 전치사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목적어인지 헷갈려요. 또 뭐 이게 어버브가 전치사야? 아니면 부사야? 이거 이상의라는 뜻이니까 전치사 맞잖아. 그게 전치사. 그럼 얘가 자동사라는 얘기야? 분석 헷갈려요. 그 목적 없는 거니까 선생님 수동이라고 했으니까 수동 아닌가? 두 번째. 알았어. 우선 넘어가도록 하자. 자타는 넘어가자. 시제로 가자.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뒤에는 시제가 현재이긴 해요. 현재인가 과거인가요? 현재 완료는 아닐까요? 분석합니다. 자, 아니 명사였다면 만약에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이러면서 수의 일치, 자타, 수능, 시제 일치 이렇게 분석해야 된다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을 때 하는 얘기예요. 집에서 공부하실 때 하세요.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공부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분석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험 시간에. 왜? 그것은 시간 때문이에요. 시간이 널널하다면 괜찮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이렇게 분석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해석해서 직관적으로 아셔야 돼요. 사실은. 두 번째. 자, be careful 볼게요. 이거 보니까 목적 없어요. 이 D 동사라 했을 때 목적 없습니다. 분명. 자, be careful해요. 이거 보니까 뒤에 목적 없어요. 똑같이 목적 없죠? 없습니다. 근데 얘 수동태가 맞아요. 얘는 이게 맞습니다. 능동태가. 어떻게 분석할까요? 영어는 분석을 해서 100%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이 아닙니다. 분석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빠지는 거예요. 블랙홀에 빠지는 겁니다. 분석의 바로 함정이에요. 자, 5번에 가보죠. 자, make는 ing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주어일까요? 아니면 분사 구문일까요? 동사가 있겠죠? 그 동사 분명히 아닙니다. 투부정사니까. 그리고 뒤에 보니까 쭉 나가다가 동사 하나 봐요. always 다음에 strike me. 동사 보이죠? 목적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ing가 주어가 되겠죠. 여기서부터까지. 그렇죠? 주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혹시 이 초콜릿이 나를
스트라이크 치는 거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치다 되잖아요. 알다시피. 자, 초콜릿이 나를 친다고요? 초콜릿이 나를 어떻게 쳐요? 이렇게 하면 또 한번 분석을 하게 되죠. 보니까 얘는 복수예요. 그러므로 복수니까 S가 안 빠졌어. 얘 단수잖아. 그럼 얘가 맞는 것 같구나. 또 이렇게 되겠죠. 제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시면 얼마나 불편한 행동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의 이러한 분석은 여러분들에겐 이해는 도울지 모르나 실전에선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분석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자체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부정확합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할까요? 그럼 해석하지 않고 풀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분석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 문제가 생긴다. 쓸데없는 행동이다. 결과적으로 반드시 해석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이해를 도모하고 직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확도는요. 어법의 정확도는 독해도 마찬가지겠죠. 이해도와 함께합니다. 결국 이해도는 뭡니까? 해석을 했냐 안 했냐예요. 해석을 해야 이해도가 올라가서 그 문법을 충분히 우리가 섭취할 수 있고 이해가 가고 정확히 이거다라고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어 강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다 읽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결론만 내리면 어법은 어떻게 하라? 분석하지 마라. 분석하는 순간 너는 끝났다. 이렇게 봐도 좋다.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이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읽고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읽고 해석하세요가 정답입니다. Chocolate can last in a cool, dry places for up to a year. 자, 초콜릿은 지속될 수 있어요. 시원하고 드라이한 장소에 두면 한 1년 동안은 된다고 합니다. 1년까지는. When the temperature in your cupboard average above 75 degrees Fahrenheit, chocolate may quickly develop thin white layers caused by the separation of cocoa butter. 자, 여기서 이제 온도가 컵보드의 온도가 그래서 동사인 거 충분히 알 수 있죠. 이런 해석을 통해서 온도가 평균 한 75 페런하이트 화씨 이 정도 이상을 유지합니다. 어때요? 에버리지가 굳이 타동사 자동사 구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도 자연스럽죠. 자, 그랬을 때 초콜릿은 빠르게 뭘 생성한다고요? 얇은 하얀색 층들을 생성하게 되고, 자, 이게 동사니까 이건 당연히 pp겠죠. 네, 동사 하나밖에 못 쓰죠, 당연히. 자, 뭐에 야기되어진다? 바로 코코아 버터가 분리되면서 야기되는 층이에요. 이게 You can still eat thin chocolate even though it should not be used for decorations as it tends to break easily. 자, 주어 동사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주어 동사 또 못 쓰죠? 접속사가 들어갔을 때만 쓸 수 있죠? 뭐 틀리지 않은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초콜릿을 먹을 거예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먹을 수 있어요. 비록 그것이 should be used, 이용돼서는 안 돼요. 데코에 이용돼서는 안 돼요. 이유가 나오죠. 이유는 그것이 쉽게 부서지거든요. 자, though chocolate may keep kept in the refrigerator or freezer, it will take on smells of other foods in time, so taste before using. 비록 접속사 들어갔죠. 초콜릿이 어디에 간직되다 하더라도 냉장고나 냉동기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당연히 주어동사 나오죠. 냄새를 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음식의 냄새를 어떤 특정한 시간에 넘으면 이제는 그 냄새를 띠게 돼요. 그래서 테스트 맛보라 그러죠. 먹기 전에 사용 전에 맛을 봐라 이런 거예요. 접수가 들어갔으니까 동사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also 또한 making use sure to bring chocolate to room temperature before eating, as a frozen bit of chocolate already strike me as rather harder and tasteless. 자, ing가 붙었습니다. 이제 여기선. 자, 그럼 분사나 아니면 주어라는 얘기인데 하여튼간에 make sure 확실히 하는 거. 초콜릿을 실내 온도에 먹기 전에 가져오는 거. 뭐와 같은 거다? 초콜릿이 냉동의 초콜릿 조각들이 항상 나를
다소 약간 딱딱하고 맛없는 거로서 나를 스트라이크해. 뭘까? 머리가 탁 떠오른 거죠. 치듯이. 하나 이 냉동 초콜릿들이 항상 나에게 좀 딱딱하거나 좀 맛없는 것들이 그런 영감, 그런 인상을 탁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얘기야? 동사 맞는 거죠. 확실히 해라. 뭐를? 초콜릿을 먹기 전에 실내에 갖고 와라. 확실히 그렇게 해라. 그게 문맥상 맞죠. 그러므로 ing가 아니라 동사가 들어서 명령형이 돼야 확실히 가져오세요. 정확히 맞죠? 맛도 보고 확실히 실내 온도에 먹기 전에 가져와. 왜? 이유는 이 초콜릿이 나에게 냉동실에 있으면 좀 딱딱하고 맛이 없더라고. 이런 인상이 들더라고. 이렇게 되니까요. 정답이 이게 잘못된 거죠. 5번. 어떻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석한다 한다면 정말 복잡하겠죠? 그 두 번째, 어때요? 이 문장은요? 해석을 하지 않고 푼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행동을 자꾸 유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에게 뭔가 분석하면 멋져 보이거든요. 왜? 논리적이니까. 이 논리라는 사람의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논리라는 게요. 그러니까 분석하면 논리적으로 뭔가 탁 떨어지면 수학처럼 풀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영어를 싫어할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수학은 탁탁 떨어지거든요.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50%, 60%의 확률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파란색하고 푸른색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영어에서는 이것을 같은 어감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리합니다. 어법 문제, 불편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일반적 모든 시험의 공통된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해석하지 않고 풀린 문제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아닌지 또는 반드시 해석한 문제인지를 분석하고 있는 자체도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불편한 행동이라는 얘기죠. 또한 이해도가 첨가되면 정확도가 증가하니 반드시 해석하는 게 낫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보더라도. 세 번째는 강사들의 말에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혹되지 마세요. 다 읽어야 결국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거 알려줄 수 있고, 또 하나는 분석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서 해석하지 않고 분석하는 것들, 뭐 수혜일치, 자동사, 타동사, 동수 분석하고 수혜일치 분석하고 시제 분석하고 이러면은 안 됩니다. 읽으시면서 간단하게 온도가 이럴 거구나. 단수 맞네. 이 정도까지 분석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정답을 찾는 거죠. 모든 걸 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6월에 행운이 있기 위해서는 불편한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